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인도양의 따사로운 햇살을 전해드릴 팟캐스트 두루미수 세계 이야기의 룰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루리 씨, 모리셔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급 리조트? 에메랄드 빛 바다? 아니면 신이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그 후 천국을 만들었다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 네, 바로 그거죠. 지상낙원, 꿈의 휴양지, 평화롭고 아름다운 섬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섬에 원래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인도, 아프리카, 유럽, 중국계 사람들이 모여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문화를 이루고 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섬이 한때는 멸종된 도도새의 마지막 서식지였고 오로지 설탕에만 의존하던 가난한 섬나라에서 아프리카의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요. 그 과정에서 겪었을 역사적 격변과 독특한 정치 시스템은 상상하기 어렵죠. 도도새요? 무인도였다고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산다니. 그리고 경제 기조까지? 제가 알던 모리셔스는 그냥 아름다운 관광지였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 같은 풍경 뒤에 숨겨진 모리셔스의 흥미진진한 역사, 그리고 지금의 모리셔스를 만든 놀라운 경제 발전과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천국의 원형이라는 말 뒤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을지도 몰라요. 와, 정말 제가 상상했던 모리셔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아 너무 기대돼요. 모리셔스의 이야기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돼요. 원래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어요. 10세기경 아랍 상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졌고 16세기 초 포르투갈인들이 발견했지만 본격적으로 섬에 발을 들인 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네덜란드요? 그럼 네덜란드 식민지였나요? 네, 1598년에 네덜란드인들이 처음으로 섬에 정착윤을 만들고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 총독이었던 마우리츠 판 나사우 왕자의 이름을 따라서 모리셔스라고 불렀죠. 이때 흑단나무를 마구 베어가고 안타깝게도 그 유명한 도도새가 멸종된 것도 이 시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는 결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1710년에 철수했어요. 아, 도도새가 그래서 모리셔스에만 살았던 거군요. 네덜란드 다음은요? 그 뒤를 이어 프랑스가 1715년에 섬을 차지하고 일드 프랑스라고 불렀어요. 프랑스는 이곳에 본격적으로 사탕수수 농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와 노동력으로 삼았죠. 현재 모리셔스 문화의 많은 부분이 이때 형성됐어요. 지금도 프랑스어가 널리 쓰이고 음식이나 생활 방식에도 프랑스 영향이 많이 남아있죠.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 1810년, 이번에는 영국이 프랑스를 몰아내고 모리셔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은 섬 이름을 다시 모리셔스로 바꿨지만 프랑스인들의 토지 소유권이나 언어, 법률 등은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탕수수 재배를 장려했죠. 그럼 영국 식민지가 된 거네요. 그때 가장 큰 변화는 뭐였나요? 가장 큰 변화는 1835년 노예제 폐지였어요. 해방된 노예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자 영국은 새로운 노동력을 찾아 나섰죠. 바로 인도에서 계약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에서요? 그래서 모리셔스에 인도계 사람들이 많은 거군요. 맞아요. 수십만 명의 인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모리셔스로 왔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모리셔스의 설탕 산업은 계속 번영할 수 있었죠. 이 시기에 중국이나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소수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모리셔스는 정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멜팅 폿이 되었어요. 수도 포트리스에 있는 아르프라 바시가트는 당시 인도 노동자들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인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섞였다니 갈등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독립은 언제 했나요? 물론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왔어요. 모리셔스는 196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었고 1992년에는 공화국이 되었죠. 독립 당시 모리셔스는 어땠나요? 사탕수수 덕분에 잘 살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독립 당시 모리셔스는 인구 과잉, 실업, 그리고 오직 설탕에만 의존하는 단일 경작 경제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죠. 설탕 가격이 국제마켓에서 폭락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였으니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는 모리셔스의 미래를 아주 비관적으로 예측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지금처럼 멋진 휴양지이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된 거죠? 바로 여기서 모리셔스의 경제 기적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설탕 산업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 다변화 정책을 추진했어요. 첫 번째 타자가 바로 수출가공공단을 만들어 섬유 산업을 육성한 것이었죠. 홍콩 등지에서 투자를 유치해 의류를 생산하고 수출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섬유 산업이요? 설탕 다음이 옷이라니 의외인데요? 네. 그리고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발전시켰어요. 고급 리조트를 유치하고 유럽 마켓을 공략했죠. 이게 대성공화 거두면서 모리셔스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떠올랐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융 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계속해서 경제 영역을 확장해 나갔죠. 덕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그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가요? 보통 다인종 국가는 갈등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리셔스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에요. 모리셔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선거가 치러지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이뤄지죠. 비결이 뭘까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는 거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어, 프랑스어, 모리셔스 크레올이가 널리 쓰이고 각 민족의 종교와 축제도 존중받죠. 예를 들어 힌두교 축제, 이슬람 축제, 기독교 축제, 중국 설날 등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예요. 또한 교육 수준이 높고 언론의 자유도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죠. 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군요. 정말 무지개 나라라는 말이 잘 어울리네요. 맞습니다. 모리셔스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죠. 물론 도전 과제도 있어요. 관광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나 산호초 파괴 같은 환경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세븐클러드 억스럽튼 독특한 자연 명소도 있잖아요. 네, 샤마렐 지역에 있는 세븐 컬러드 얼스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지형인데 모리셔스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죠. 이처럼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모리셔스의 중요한 과제예요. 최근에는 해양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오늘 데이비드 씨 덕분에 모리셔스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정말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곳, 그리고 놀라운 저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리셔스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다양한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도 주고요. 이제 모리셔스를 생각하면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그곳을 일군 사람들의 땀과 지혜, 그리고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문화가 함께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모리셔스를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오래 보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없는 내용을 새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